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기도청 국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재명 국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그 채용 비리 의혹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행안위 국감을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는 일을 제1야당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서 자신들의 측근과 그 가족들의 일자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네, 정 박사님. 오늘 경기도 국정감사 이재명 지사의 개인 신상 문제 들추기 이걸로 이제 정신이 없었는데 사실 이재명 지사도 국정감사가 도지사 개인 조사를 하는 데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항의성 발언을 했다 그러는데요. 아니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국정감사 그러니까 도정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역대의 공직자치고 정말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런 스캔들 때문에 이 세간의 이런 어떤 그 원색적인 관심을 받은 정치인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를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 저는 사실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데요. 이게 아마 지난 그 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과 아마 관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과 관련해서 네. 도지사가 거짓말을 했느냐의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생활과 관련한 문제이고 네. 지금 공직자로서 법적 위반 여부는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입니다. 그러니까는 과연 공직자가 거짓말을 과거에 닉슨의 워터게이트도 그랬고요. 클린턴의 루인스키 스캔들도 그랬고 루인스키와 뭐 성관계를 했느냐의 여부를 관심 가진 게 아니에요. 관련하여 대통령으로서 거짓말을 했느냐의 여부가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의 어떤 이런 과거에 그 몇십 년 전에 주간지에나 나올 듯한 이러한 어떤 그 말초적인 관심 같은 거에서 좀 벗어나서 품격 있는 정치적 대화가 오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가 뭐 도정 책임자니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뭐 도덕성에 대한 검증 차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경기도에 일이 많지 않습니까? 뭐 공공공사 건설원가 공개하는 거나 공공의료원의 수술실 CCTV 공개 뭐 이런 문제들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건드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국정감사가 이제 시급하게 진행되면서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이재명 국감으로 사실 오전 내내 이렇게 좀 사실은 조금 엇박자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녹취 파일 공개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피소된 거 그다음에 고소고발한 거 다 현황 내라 아직 못 내겠다 이거를 좀 싸우고 있던 걸로 지나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신임 경기도지사가 돼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몇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수술실에 CCTV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라든지 분양 원가 공개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적 질은 좀 실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정감사가 매번 1년에 한 번씩 이 시기에 있습니다만 국정감사의 기본은 정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가를 보는 거하고 국민이 위임한 업무와 정책적 사무를 그 기관이 잘하고 있는가를 엄중히 따지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재명 국감으로 얼룩져버린 경기도에 대한 국정이라는 것, 국정감사라는 것은 일단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색적이어서 낯뜨거워서 우리가 말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의혹이 있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스캔들과 의혹과 논란에서 이 경기도지사 현직이지 않습니까? 현직 도지사가 이 부분이 빨리 정리되고 마무리되도록 도지사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빨리 끝장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질질끌어가지고 현직 도지사가 도정과는 상관없이 개인 스캔들 문제로 매일 피소당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빨리 이재명 지사가 앞장서서 스스로 정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한국당에서는 고용세습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행안위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도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근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게 지적이 됐던 사안이라 그러더라고요. 서울시가 그동안 제대로 조치를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노조원들의 가족들이 예를 든다면 뭐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그거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과 절차적인 정당성을 따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소속 노조원들의 가족들이라든지 또는 일련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마치도 혜택이 간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감사했는데도 별 내용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야당들로서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고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사실 기회는 평등해야 되고 과정은 정당해야 되고 그 공정한 절차 속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이것이 또 지금 정부가 추구한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 이상향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야당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야당의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국정감사의 장이라는 어떤 그러한 그 정당성 있는 장을 놔두고 왜 거리로 뛰쳐나가서 이 시위, 지금 자유한국당이 과거의 야당이었던 민주당으로부터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절차적인 정당성을 무시하고 여차하면 거리에 뛰어나가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시위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비법적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중인 서울시청을 찾아가서 규탄대까지 열었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국감장에서는 의원들이 지금 있단 말이죠. 서울시 관계자들도 나와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대표랑 이렇게 찾아가는 것, 몸싸움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의 이른바 이제 편법 채용 내지 고용세습 논란 그리고 임직원들이나 노조 직원들의 어떤 가족과 친척들이 사실은 짬짬이로 이렇게 특혜한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누더기처럼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크기 때문에 야당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일은 국정감사장에서 서울시장 불러내고 관계자들 간부들 불러내서 호통을 치고 그들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자료를 잘 찾아서 설명을 하고 들이대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국정감사장이 열렸는데 서울시장도 간부도 거기 와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서울시 청사를 진입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랑 그 행안위 소속의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7명이 서울시청으로 간 것은 이건 보여주기 쇼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식의 국민들이 분노를 지금 자아내가고 있는 이 특혜 논란이 있으면 그 사안에 더 달라붙어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자료 찾고 질타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 국감장을 떠나서 스스로 아니 서울시청에 지내가면 좀 시장하고 간부가 지금 국정감사장에 가 있는데 뭐하러 서울시청을 갑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여당에 비판할 점이 생겼으면 야당에 그만큼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연출되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더 참담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태 때문에 오히려 희화화되는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국정감사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그대로 지금 노출시키는데 국정감사는 상시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자신의 재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뭔가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것이 과거에서부터 하나의 관행처럼 되어 왔는데 이런 점은 좀 고쳐져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야권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른미래당 소속이시지 않습니까? 네. 요즘 한국당이 흔들기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나갈 사람 나가라. 한국당은 없어져야 될 정당이다. 이렇게 좀 평소보다 강하게 강경한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신경이 쓰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자유한국당이 야당의 지금 원내 일당이고요.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 현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이른바 통합 움직임에 대면서 사실 바른미래당이 편한 자세가 아닌데 저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주문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혁신을 하라고 지금 사실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이번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탄핵 이후에 혁신의 기회를 국민들이 줬는데 잘 못했잖아요. 이번에 또 혁신 비대위 아닙니까? 그럼 혁신 비대위에서 유명하고 명망 있고 인지도에 있는 사람 지도자 만나서 입당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자유한국당의 이념적 기조와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먼저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야권 통합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컨대 한쪽에서는 태극기 부대가 입당을 해야 되겠다. 한쪽에서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데 왜 한마디 말도 못했느냐라고 막 질타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어버리면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나고 판결이 나고 지금 현재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인데 지금도 감싸 안을 것인지 아니면 결별할 것인지 이걸 분명히 해줘야만 자유한국당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정리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게 되어야 손학규 대표가 말하는 바른미래당도 야권의 통합이라는 아마 큰 명분에는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서 있는 모습이 되어 야권 통합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이 먼저 살신성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아마 요구하는 게 손학규 대표의 그 발언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지금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인재 영입, 인재 영입이라기보다 지금 기존에 있었던 명망가들을 다시 영입 복귀시키는 이런 절차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강특위는 태극기 부대도 통합하겠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끝장 토론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조직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끝장 토론을 하자.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도 거기에 동감을 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걸 지금 끝장 토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것하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토론을 하려면 자유한국당이 추구해야 되는 이념적 계야라든가 정치적 비전이 무엇인가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포함하여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끝장 토론하자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곧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이상한 등식을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이목이 그렇게 쏠린다는 거죠? 굉장히 그 자기를 하나의 그런 어떤 그 함정에다 몰아넣는 자유한국당이 곧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결국은 그 당시에 탄핵에 있어서 과거에 새누리당이 됐든 찬성을 했기 때문에 탄핵안이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112명의 국회의원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뭔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보수 야당 통합하자라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군소 야당의 반발이 더 심하다고 보고요. 네. 손학규 대표님이 지금 반발하시는 거는 오히려 김근식 교수님은 해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해주셨는데 오히려 자당의 국회의원들이 빼나갈까 봐 굉장히 지금 그 노심초사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점도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와우정령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